예로부터 호랑이 그림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하여 인기였는데요. 여기 호랑이를 그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둘 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무엇이 다를까요? 호랑이가 나쁜 기운을 막아주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자유분방한 화풍의 그림이 바로 민화입니다. 개인의 소망을 익살스럽게 담아낸 민화가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다는데요. 조선 후기 그림의 대중화를 이끈 민화의 매력을 알아볼까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그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린 진경산수화나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도 있지만 대중적 인기를 얻은 민화를 빼놓을 수 없죠. 신흥부유층이 등장하던 조선 후기. 집안을 그림으로 장식하는 풍조가 유행하면서 민화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데요. 민화를 그리는 민간의 화가들이 궁중회화를 보고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관청인 도화서의 화원이 그렸던 궁중회화와 달리 민화는 대부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민간 화공들의 작품이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지만 형식과 틀에서 벗어난 개성 넘치는 그림이 많았습니다. 또 화공에 따라 그림 실력이 천차만별이었다고 하네요. 디지털 인쇄 기술이 없던 시절, 같은 그림을 여러 장 그려야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화를 그리는 과정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작가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다르지만 우선 제일 먼저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 완성한 밑그림 위에 먹이나 물감의 번짐을 막기 위해 반수를 합니다. 이후 충분히 말린 후 채색을 합니다. 색조의 변화를 주는 발임 작업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윤곽선을 다시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그림의 기본이 되는 밑그림만 있으면 같은 그림을 여러 장 그릴 수 있는데요. 민화의 유행으로 상류층만 즐길 수 있었던 그림을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국가가 발전해가면서 좀 부강해진 거죠. 조금이나마. 나도 내 집에도 그림을 한 장 갖다 그려야겠다. 그러면 화원들이나 그때 그저 유명한 작가들, 화가들이 그림을 갖다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낮은, 그리고 조금 값이 싼 그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게 주로 이제 민화 형식이죠. 조선시대에 민화로 유명했던 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조선시대 미술의 산실이었던 도화서. 도화서는 도성 내 제1의 다리로 불렸던 광통교 부근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19세기 말 광통교 주변의 지전, 병풍전을 중심으로 민화의 유통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복제화와 종이를 파는 거리에서 몇 점만 주면 용이나 호랑이, 날개도 침말, 옛 전사들의 환상적인 형상들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문짝에 붙여놓으면 집에서 악귀를 내쫓는다고 한다. 한국의 어느 집에나 같은 그림들이 걸려있다. 민화가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단순한 장식용이 아니라 개인의 소망을 담은 그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민화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랐다고 합니다. 연꽃을 담은 연화도는 어떤 소망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의 뿌리에서 피는 두 송이의 연꽃과 잎사귀는 부부가 화목하게 살면서 함께 늙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힘차게 뛰어오르는 잉어를 그린 그림인데요. 주로 과거를 앞둔 선비에게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힘차게 뛰어올라 용이 된다는 뜻의 어변 성령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글자와 그림이 어우러진 문자도인데요. 이 문자도의 8글자는 효와 윤리를 나타냅니다. 특히 지역마다 다른 문자도의 특색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는데요. 책장을 그대로 옮겨놓아 책거리 혹은 책가도로 불리는 이 그림. 책에 관한 남다른 열정으로 어자 뒤에 1월 오봉도가 아닌 책거리를 가져다 놓은 왕도 있었다는데요.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께서 화공에 명하셔서 책거리 그림을 그리게 하여 자리 뒤에 붙여두셨다.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평소 서적을 읽는 것을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삼았지만 일이 많고 분주해서 책을 읽고 외울 여가가 없으면 이 책가도 그림을 보고 마음으로 즐기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누군가에게는 재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누군가에게는 출세를 소망하는 용도로 책거리가 그려졌는데요. 책장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책거리의 인기. 해외에서 전시가 이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민화가 가진 이제 가장 큰 매력은 그 행복의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서 집안을 장식하고 향유할 수 있고 민화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사랑과 그 행복을 염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그림의 대중화를 이끈 민화. 개인의 소망을 담은 개성 넘치는 민화를 통해 옛사람들의 진솔한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